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골든 버튼을 받는 정치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정치인들 중에서는 골든 버튼 소유자가 이 대표 포함하여 7명으로 여기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신기록인데, 특히나 나라별 인구수 대비 점유율로 봤을 때는 세계 1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는 기록인데요. 그만큼 이 대표가 일반 시민들과의 소통을 가장 원활히 하고 소통하는 정치인이기에 구독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며칠 전에 있었던 이번 22대 국회의장 투표 결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에서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의사 20%를 반영하는 안을 새롭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이것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대표는 당내 5선 의원들부터 만나 이 같은 수정안을 의논했지만은 5선 의원 가운데에서는 정동영 의원만 찬성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4선 의원들 역시 당원 당규 개정 과정에 성급함을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국회의원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뭔가 바꾸는 것을 싫어하고 국힘당과 윤석열 정부와 싸우고 싶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나 민주당 우상호 역시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YTN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이 대표 대권을 위해 당권 대권을 분리 손보는 것은 위험하고 공정성의 문제라며 딱 잘라 선을 그었습니다. 정말 왜 우나이프란 별명이 붙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이번 민주당은 당원권 강화를 바탕으로 한 대중정당을 내세운 만큼 당원 당규 개정 작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헌정사상 가장 압도적으로 국힘당을 이겼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당내 오래된 중진 의원들 때문에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신경 쓰지 않고 당원과 민심을 생각하여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예전 21대 국회에서 언론개혁에 대해 민주당이 밀어붙이려 하자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기도 하였는데, 관련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제 기억 속에서는 2002년, 2003년 제가 언론노조 정책위원을 할 때 제가 가장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자 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언론노조 주류들이 이제 반대를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못하고, 그 다음에 2019년 제가 첫 출마할 때 공천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받으러 갔는데,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지금의 가짜뉴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조속 그 도입, 조기 도입 아니면 이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력하게 송영길 대표가 밀어붙였어요. 맞아요. 송영길 대표가 이제 밀어붙이는 시점이었는데, 송영길 대표가 쓴 선전포고라는 책에 보면 이철이 당시 정무수석이 찾아와서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 안 된다. 만약에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송영길 대표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철이가 우리나라 언론을 또 10년 후퇴시킨 저는 주범이라고 보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의 핵심은 가짜뉴스, 허위 사실 유포하지 마. 확인 취재, 심정 취재, 주변 취재하고 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쓰면 다 따라 써. 일단 써놔. 그렇지. 확인 취재 없어. 한겨레 경향도 다 써, 그냥.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한겨레와 경향은 조선일보와 똑같은 스탠스를 취해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보인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피의자들을 모아놓고 진술 세미나를 벌인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가 쌍방울 그룹 내부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쌍방울 그룹 내부자가 말하길 검사가 참고인으로 불러서 갔지만은 정작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쌍방울 임원 전체와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불러놓고 미팅을 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대질신문 때를 제외하면은 공범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해명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번 뉴스타파의 제보로 인해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인데요. 심지어 이번 뉴스타파의 보도가 중요한 만큼 이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인 김광민 변호사 역시 같이 이 영상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보도가 된 해당 영상을 요약해보면은 검사실에서 쌍방울 임직원들이 수차례 모이기를 반복을 했고 공범인 안부수 회장도 함께 만났으며 김성태와 이화영도 별도 공간에서 만났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담당 검사도 함께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처럼 뉴스타파가 내부자 증언을 통해 구체적인 증언을 내놓은 만큼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을 증거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수사를 했는지 아니면 미리 결론을 내놓고 진술을 짜맞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아직 쌍방울 내부자 폭로가 1편이라서 이것은 맛보기일 뿐 조금 더 디테일하고 놀라운 소식들이 뉴스타파 봉기욱 기자를 통해 보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 대책위에서도 발빠르게 검찰의 불합리한 수사에 대해서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확실히 21대와는 다른 모습을 초반부터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언론과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민주당 역시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언론과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